지금 제일 잘 먹히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아니잖아가 아니라 아니잖아.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니잖아.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네. 이번 주 되면 판이 바뀐다. 네. 걱정하지 마라. 네. 숫자가 막 내 머릿속에 떠다닌다. 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리얼미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예. 역전됐죠. 골든 크로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제가 말을 하면 신들이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들어가면서 23% 앞서면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정청래 의원님하고 김건희하고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도 신들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신들은 네.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이고. 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제가 얘기만 하면 신들이 진짜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동안. 그동안 에 많이 맞추셨죠. 그리고 네. 지난 총선 때 제가 맞췄거든요. 몇 네. 석? 김어준 총수랑 둘이 내기를 했었어요. 네, 맞췄는데 거기는 대부분 틀려. 공개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의원들 몇 명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의원들 그런 내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의총하면서. 어? 의총하면서. 의총하면서. 네. 아 오늘 의총은 뭐 참 추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은 오늘 본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아 저기 선거법만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면? 추경은 안 됐고 선거법은 그러면 통과됐어요.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모르죠. 이제 극적으로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 또 합의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의원들 다 대기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집에 가라. 아니 그럼 여당 단독으로라도 하지 왜? 이게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꼬였어요. 정부에서 14조 냈죠. 네. 근데 이제 18조까지는 어떻게 좀 대략 이제 뭐 양보를 했나 봐요, 정부가. 근데 상임위에서 54조로 증액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정부로서는 받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상임위 차원의 증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전략이 약간 좀 미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대를 잔뜩 부풀어 놓고 실제로 거기에 다가지 못해서 우리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 일단 그 얘기 조금 이따 네. 들어가 보고 네. 지지율이 지금 오른 반등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소폭 올랐다 이게 이제 여러 조사 제가 기관에 이제 역대 최약체 야권 후보다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했는데 약체 후보인데 하는 언행은 세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오만과 거만 프레임에 지금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7년 대선 이후에 모든 후보들이 국민 통합을 얘기했는데 나는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후보가 과연 있었는가?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정치 보복 그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5년짜리 임기가 아니 우리 겁도 없이 검사들을 이러고 저러고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크다. 진짜 그거 컸습니다. 그거. 거기에 인사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네. 오늘 얘기했던 앞서 제가 말했지만 검찰이 뭐 자체 예산 갖겠다. 이건 진짜 검찰 나라 만들겠다는 얘기를 검찰공화국 네, 만들겠다. 공식 선언한 거예요. 네. 검찰공화국. 그리고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검찰 독재를 하겠다 하는 선언. 이런 부분이 선거 지금 막판에 네. 이게 무슨 셀프 악재 유발 같아요.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기대만큼 실망이 더 클 거고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계를 중심으로 불교까지 무당 논란, 무속 논란 이거는 굉장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스며 들어갔고 네. 교회를 가보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얘기합니까? 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어제 갔다 왔을 거니까. 어제는 못 갔고요, 제가. 딴 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무능, 무식, 무례, 무당 뭐 이런 걸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이 다 여론조사에 반영은 안 됐겠지만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제2의 노무현 비극 지몬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숙연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선 내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네. 정치 보복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 독재를 노골화하는 이런 행동이 민주당 의원들의 좀 자세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절박하게? 이제 이런 거죠. 음. 좀 뭐랄까 좀 나태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게으렀다고 할까?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좀 운동화끈을 좀 다시 조여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요. 윤석열 후보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나도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같다 하는 것은 사실상 꼬랑지를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더 커지니까. 그래서 사실상 본인도 이제 실언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 오래 갑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시면 네. 어떤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어떤 거 얘기할 때 제일 설득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막 이렇게 전문가처럼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당원인데 이분이 당원인지 몰라 동네에서는. 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네.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어린이집. 네. 직장에서 모른다 이거죠. 아니 다른 원장님들. 다른 원장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도 욕하고 윤석열도 막 욕한대요. 그럼 다 들어줘.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선배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먹히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아니잖아가 아니라 아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카피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요게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물음표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네.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니잖아. 네. 이게 제일 잘 먹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태도나 능력 측면이나 골고루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여튼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설득력으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좋네요. 네. 좋아. 오늘 썸네일 나왔네. 그렇죠. 네. 이거 있잖아요. 제목으로 해주세요. 제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퇴근하겠네요. 2차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문재인 대통령 그 참전에서 확실히 그 친문 쪽에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덜 열었던 사람들 움직임이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는 거죠. 확실히 있고 댓글들 보면 촤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많은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대통령이 좀 너무 물러 내지는 뭐 그런 말은 못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소리 없이 강하다. 한 방 있다. 네. 소리 없이 강하다. 그래서 그 문구 한 3문장이었나요? 네. 아주 강력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치 개입이라든지 선거 개입에 대한 시비거리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아주 정교하게 정밀 타격된 어떤 이런 핵폭탄급 뭐 이런 거. 저도 저 주말에 그 발언 이후에 네.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진짜 많이 받았고요. 그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완전히 진짜 초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지자들이. 자 그리고 2차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시영 TV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2차 TV 토론에 네. 대한 총평. 이재명 아웃복싱과 인파이트를 적절히 시간 배분했다. 네. 이런 거고요. 날카로운 질문임에도 태도와 톤을 낮게 조절해서 겸손한 애티튜드를 보였다. 이런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정치보복 신천지 문제를 선공함으로써 성공했다. 이런 거고요. 선제 타격론 전자권 사드 팩트체크로 허를 찔렀다. 네. 이런 거고요. 네.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이게 그 문장. 가장 돋보이는 값이었다. 검사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요거. 그래서 TV 토론은 카피, 팩트, 이미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웃복싱 할 때는
철저하게 했고 또 인파이터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쐈다. 아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다. 이런 거고 기사거리를 많이 만들었고요. 네, 되치. 그리고 유튜브 짤 영상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공한 토론이거든요. 네, 쇼츠 많이 나왔어요, 진짜. 네, 쇼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서 질문하는데 고개 숙이고 읽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READER 우리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 LEADER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는 이게 이제 말하지 않아도 표정 보면서 그 시청자들이 많이 그 판단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색한 썩소 그렇죠. 네. 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평을 제가 하자면 네. 심상정 의원은 시종일관 순위 높여 말을 많이 했고 똑똑함을 보이려 했으나 호감도는 뚝뚝 떨어졌을 것 같다. 그래서 못된 신우이. 그렇죠. 안철수는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는데 지도자감의 언행은 아니었다. 아 그래도 안철수 불쌍해. 잘했어요 안철수. 네. 그리고 진짜 많이 는 건 늘었어. 느꼈어요. 그래서 태도 점수를 준다면 이재명 참 잘했어요. 윤석열 뭘 알고 말하세요? 이런 거고요. 안철수 노력했어요. 심상정 겸손하세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점수를 숫자로 준다면 이재명 90점, 윤석열 59점, 안철수 70점, 심상정 70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점수. 저 준 거 알죠? 어떻게 줬어요? 저 이재명 90점. 90. 오, 그거 똑같네? 네. 윤석열. 안철수 75점. 75점, 그다음에 심상정 50점. 50점, 윤석열 40점. 59점. 대충 비슷하게. 아니 왜냐면 59점이면 F거든. 59점이 그 수미양가에 가잖아요. 저는 뭐 그래서 그날 바로 그거 줬죠. 점수 주고 공개적으로. 아니 그 TV 토론에서 이제 조금 더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서 조금 더 하나 튀어나온 게 이제 신천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한 나는 좀 그걸 가지고 더 물고 늘어졌으면 했는데 네.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이제 기사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했던 것 같아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않지만 쇼츠나 짤, 동영상 그리고 기사거리 그거를 풍부하게 제공했다. 그래서 1차 토론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었고 쏠 때 쏘고 막을 거 막고 좀 그래서 약간 좀 여유 있는 그런 표정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회자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노동일 교수. 노동현 교수. 그러니까 왠지 윤석열 후보는 발언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룰에 적응하고 룰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는 것들을 초창기에 물론 청년 정책을 얘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할 때 한마디를 더 덧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년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을 개미 그 투자자들이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내가 볼 때 준비했을 텐데 네. 심상정이 끼어든 거야. 그렇죠. 그걸 예를 들면 좀 더 주고받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 느낌에 심상정이 그 청년 청년 정책하는데 정책하고 왜 무슨 상관이냐. 얘기하냐 지 발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된 신우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많이들 아쉬워요, 진짜. 예, 좀 얄미웠어요. 얄미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는 쭉벗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족발 열차.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에 경련이라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예, 다리 이렇게 뻗는 걸로 잘 해결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원래 경련 나면 그 꽂지를 못해요. 이걸 당겨갖고 막 주무르거나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들지. 아니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게 이제 쥐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쥐나면 옆에 사람들 옆에 사람이 일단 손으로 주물러야지. 주물러야지. 이 다리 뻗고 있으면 더 막 파고드는 것처럼 이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궁색하고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해. 이 사람들은. 결국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진실하지 못해. 저는 옛날부터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저는 하여튼 옛날부터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의자의 뒤를 제치고 예. 테이블 그 있잖아요. 테이블 다리 위에 올리는 다리 이렇게 올려서 올려놓는 거. 요거를 저는 진짜 싫어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제가 언제 뭘 목격했냐면 버스를 타고 왔는데 엄마가 애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싫잖아요. 그리고 막 다리 꼭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이 사진이 올라오니까 제가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에 누웠는데 그 사람 구두를 벗고 누워 있는 사진이 막 올라온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구두를 벗는다 술 취해도.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근데 진짜 우리나라 국민 지금 그게 참 묘한데 나도 보니까 그 노숙을 하더라도 신문지에다가 구두를 벗어놓고 원래 있잖아요. 그렇게 아, 우리 정서니까 이거. 정수야. 그러니까. 저도 저 예전에 그 차 밑에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거의 그렇게 따뜻하게 느꼈는데 차 밑에 잤는데 내가 벗어놨더만 신발을. 차 밑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신발은 벗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이걸 왜 고백하지? 아니 근데 옆에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 김병민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 캠프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근데 보여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그럼 이제 피감기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국정감사 할 때는 괜히 꼬투리 잡히시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하게 또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만둔 지 얼마나 안 됐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도 저렇게 안하무인일까? 참 모두 전환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나저나 그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은 진짜 조심하자. 그래서 조심하자. 오늘 의통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괜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구설에 오르지 말자. 그래서 SNS 또 유세할 때 조심조심하자. 이제 그런 게 가장 크죠 지금. 그 청년들을 유세 현장에서 좀 마이크를 많이 잡을 수 그 있도록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 나왔죠. 네, 거기서 대학생위원회라든가 청년들이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도 좀 나왔고. 예. 불출마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일부 의원들 혹시?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 그 얘기 좀 나와야 하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지역을 떠나지 말자. 그래서 지역에 집중하자. 자기 지역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제 예전과 또 하나 다른 유세 방식이 유세단을 안 만드는 걸로. 막 이렇게 지역별 돌아다니는 거. 제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아니 그거 진짜. 그래서 안 하니까. 의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어느 지역 가고 하지 말고 자기 지역만. 특별하게 부탁이 오는 데는 그냥 가서 혼자 해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그냥 창원, 정청래 그럼 언제 몇 시에 와라 그러면 가서 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의원들에 대한 그 막 몰려다니는 게 네. 민주당 그때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코로나 전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더 큰 유세단이라든가 평화철도 111, 뭐 지방선거 때 유세단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뭐 사실 일부 의원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좀 빨리 선언을 출마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례대표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지금 뭐 그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 다음 재선에 꼭 나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결단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저보고 결단하라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저쪽 바라보고 얘기하네. 뭐 저는 아직 출마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단을 좀 해야 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걸 그렇다고 이걸 이슈로 막 끌고 갈 생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지혜를 모아서 김어준 총수 불출마 선언. 김어준? 김어준 어디 나온다고? 아니 안 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후보도 여전히 제가 이제 서든포스트 CBS 조사한 걸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30대 여성들은 좋아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30대 남성과 20대 남성 여전히 20대 여성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심상정, 안철수 다 네 분이 흩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안 와요. 네. 그래서 30대 남성과 20대 남성 여전히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넘어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소구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윤석열이 악재로 쌓이는 건 여러 가지 있고 그것대로 가고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아까 그 군 그 뭐죠 충원 저기 현충원의 충원당의 그 군 부대 폭력 희생자들 모욕에 참배했던 거 이런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젠더 이슈 관련해서 좀 더 감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쯤은 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공개적으로 좀 권유드리고요. 일부 책임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그래서 한 목요일쯤 되면 여론조사 좋게 나오고 족발 이 열차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홍진경 TV 예. 그걸 봤어요. 공부 왕 찐천재. 찐. 근데 그 다 봤고 제가 왕찐 천재. 영상 다 봤고 이제 오늘 오면서는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술고등학교, 뭐 네.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근데 이제 댓글 중에 냉동인간 누가 풀었냐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놔주세요. 자, 댓글. 야, 그거 끝내준다. 경부고속도로 놔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이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찍었는데 제가 2개 찍었는데 하나 안 올렸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저 정청래 TV에 이제 올려놨거든요. 뭐 올려놨냐면 국민 여러분. 짬뽕만 먹는 시대, 짜장면만 먹는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짬짜면 시대를 제가 열겠습니다. 윤석열이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댓글도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이발소만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남자들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야? 아니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고 없으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 원고가 있다고 한들 뭐 읽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막 말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정신줄 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은 숨소리와 표정까지 다 그 기록하는데 그래서 겁이 없는 것은 윤석열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 박근혜 수첩 공주락에서 문매를 맞았지만 윤석열은 더 심한 것 같아. 아이 참.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왔나 오랫동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실제로 보여지는 태도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는 내용 대비 이게 너무 기사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그 쭉벗 뭐 후기 뭐 족발 열차라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보려고 이제 기사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 기사들은 없고 그냥 약간 그냥 날려가는 이벤트성 정도로만 다루고 가십 정도로만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어요. 앞서 우리 박정 대표는 이게 하루 만에 휘발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전 사라져 버릴까 오히려 좀 걱정됩니다. 저는 그 이번에 제가 이제 아까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일부에 자세히 드렸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일부를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전 대표께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저력. 국민의 저력을 그리고 국민의 판단 인식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고 지금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보는 게 언론이 아무리 장난쳐도요 국민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거의 하는 거거든요. 계속 쌓아놓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들만 포털만 보면 막 답답하고 분통 터지시겠지만 이런 쭉벗 논란, 족발 열차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알 겁니다. 좀 지나면 그렇죠. 이건 폭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생각입니다. 쩍벌과 족발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쩍벌은 막 저걸 비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게 습관인데 그리고 또 뭔가 뭐 아픈 데 있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왠지 약간 좀 찝찝한 인신공격 같은. 근데 이 도리도리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막 도리도리를 막 이렇게 뭐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습관인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장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틱장애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이 족발은 이거는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족발은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실수 하나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까? 윤석열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세심하게 유예하겠다는 식으로 이준석은 사과를 했고 네. 본인은 이제 세심하게 유예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히 여성층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여성층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네. 우리 아이가 커서 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인성이나 여러 가지 사람 네네. 됨됨이나 그런 걸 생각하거든. 대통령은 보여주는 게. 그래야 한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나 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이제 부인 리스크도 있었고 구설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성들이 마음을 딱히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크죠. 얘기하면 뭐 비교하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이 낫다, 뭐 윤석열이 낫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자기 아이들한테 이제 윤석열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어졌거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족발을 보면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할 말이 생겼어요. 네. 윤석열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자리가 우리 귀여운 아이가 앉을 자리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자식 집에 가는 시골의 어떤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대학 수험생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는 그 자리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구두발을 올려놓고 그러게요.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몰상식이고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노조도 성명을 냈죠. 그렇죠. 이건 가지가지 하는 저는 가지가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럴 때는 가지 2개를 이렇게 놓으세요. 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좋은데. 임팩 있겠어요. 자, 광고 하나 듣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산삼진 99 광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시죠. 네, 강력한 면역이 네? 필요한 시대. 지금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2년 이상 겪으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고 있고 또 내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또 귀한 분들에게 또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또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그리고 저희 박시영닷컴 최고 인기 상품이면서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이 재구매율 높다는 건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산삼진 99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홍삼 값에 산삼 먹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30개가 한 상자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인데 한 달치가 36만 원인데 지금은 1+1으로 36만 원에 이제 2상자가 가고요. 2달치가 되겠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선물하셔도 되고 각각 안 나누고 이제 내가 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드셔도 좋은데 요 앰플 하나에 6,000원 꼴 정도 돼요. 뭐 요즘 커피값 뭐 그 정도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값이면 건강, 면역력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 전화 1688-3323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박시영닷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산삼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선물 드립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가 선물 산삼 매실 원액 산삼진 99 제품과 함께 추가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에 정말 좋은 이 산삼진 99도 만나보시고요. 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산삼 매실 원액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닷컴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삼진 99는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요. 네. 조금 가격이 부담되긴 합니다만 이 커피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한테 꼭 선물하시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 얘기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안철수 단일화 네.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보셨고 이게 어떻게 될 것 이준석 같아요? 대표가 손바닥에 손오공이라는 뭐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이건 조롱이잖아요. 참 무례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격하는 것이 유세차 개혁할 거야? 뭐 홍보물 계약할 뭐 거야? 그렇죠. 뭐 보전 못 받잖아. 뭐 이렇게
계속 돈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설령 그렇게 생각하면 듣는 사람 더 열받아요. 그렇죠. 안철수 열이 받았어요. 네? 참 무례한 이준석 때문에 안철수 열이 받은 거라고. 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단일화되기도 어렵지만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윤석열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안철수 지지율은 절반은 이재명, 절반은 윤석열한테 갈 게 모여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단일화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단일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결국은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가 뭐 정치 결단을 주지 않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단일화 협상 제의가 아니라 네. 그냥 퉁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주변에 압박이 있으니까 신용은 낼게. 네, 근데 받을 수 있어? 너네 못 받잖아. 그런 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준석의 꼼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네. 결국은 갈등을 극대화해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삼는 뭐 이런 걸로 예전에 무슨 뭐 당무거부 이런 것처럼 이럴 줄 알았더니 좀 너무 나간 거죠 지금. 황희두가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계속 지금 황희두 그렇죠. 대표가 그 뭐랄까요, 그 페북에 글을 많이 쓰면서 마삼진부터 시작해서 마삼중 근데 황희도 차단당했대요. 차단 나도 그 얘기하려고 이준석이 굉장히 뒷목이 땡겼나 봐. 네. 야, 신경 쓰는 거죠. 이제 네.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준석식 정치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너무 빨리 당대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점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고만장하잖아. 세상이 되게 손쉬운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가 통화했던 선배의 아들이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첫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빠가 물어봤대요. 니네 또래들이나 니네 친구들은 어떠니? 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이대남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네. 그러니까 어김없이 이준석 이야기가 나온대요. 근데 나오는데 왜? 뭐 때문에 그 친구가 좋아? 라고 얘기하면 똑똑하다. 이 말밖에는 크게 이제 그들에겐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젠더 이슈에 열정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심 있는 이대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어떤 일부 세력이 뭐 주도해가는 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대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 세대들에게 정치란 이런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정치의 어떤 방향성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제 방송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쌓아온 이미지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플랜 없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대표까지 됐으니까 마치 그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 돼 있는 그게 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준석과 그 안철수 관계를 보면서 만약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만약에 정치 결단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럴 리가 과연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준석이 1등 공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1등 공신일 텐데, 그러면 안철수가 이준석가 뭘 하겠습니까? 저렇게 왼수지간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게 공동 정부가 잘 굴러갈까요? 매일 싸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하면 돼. 안철수 뭐 윤석열 단일화 된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준석 때문에. 생각하게 만들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게 봅니다. 정치인의 인생 운명이요. 사실상 9개를 잘하다가 1개 실수하면 훅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사실은 건방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만한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건방과 오만의 아이콘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를 내가 좀 그래도 사랑하는 선배로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사랑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그 야당이 강해야 그 사람이- 여당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그쪽도 네. 뭔가 좀 이렇게 건강하고 네. 뭐 이래야 서로 이렇게 서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차세대에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 여야를 떠나서. 네. 근데 자꾸 거기서 멀어져 간 당신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자꾸 이준석은 그런 한마디로 얘기- 얘기하면 이제 당대표와 하면서 그리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미천이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못된 건 너무 빨리 배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음. 제가 재선 국회의원 때인 것 같은데 의원이 어떤 지하 음식점에서 우연히 화장실 옆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름을 알고 그렇지만 잘 모르는 친구잖아요. 저쪽이고 박근혜 기주인데 공손하게 인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사람 괜찮네. 아주 겸손하네. 그러면서 아주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이러면서 처음 보는 사이인데. 요새 인사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참 변죽이 좋다. 참 붙임성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 자, 단일화 프레임 뭐 빨리 깨야 할 것 같고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안 될 가능성 아주 높고요.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 윤석열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기 어렵다. 안철수 지지층인 윤석열 싫어서 온 지지층이 꽤 많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단일화는요. 입에 안 올리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뭐 낼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 나겠지 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우리 그냥 밥갈이 열심히 하면 되는 네, 거지. 네. 단일화는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영역에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든 말든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그렇죠. 방문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정부 얘기를 해요. 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되고 리더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은 포용할 수 없고 국민 전체를 보고 가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죠, 사실. 윤석열 후보가 또 정치보복을 그러니까요.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현충원도 그렇게 심지어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좋다. 뭐 거기까지도 예, 표현을 그런 하셨습니다. 표현까지 했어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모든 걸 다 거는구나. 남김없이 모든 걸 쏟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쁜 것도 역사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당연하죠. 음도 양도 다 역사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이게 다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사이에 저는 뭐 그 우파 뭐 그쪽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대선 후보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네. 보면서. 오늘 현수막 보니까 서울 그 시당에 걸었던 현수막 여의도에 있어서 보니까 메인 그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하고 옆 밑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네. 이걸로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참 전부터 좀 알았어요. 이제 이걸로 이제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밀었거든요. 네. 밀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반대를 좀 하고 그랬었어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이재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도 아주 좋은 카피고요. 네. 근데 지금 시기에는 위기, 경제 대통령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먹히죠. 네네. 네. 그래서 왜냐면 상대가 너무 경제를 모르니까 나 몰라. 경제 나 몰라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강하다 이런 거는 행정 경험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 당신은 뭐 사람 집어쳐놓는 일 밖에 하지 않았잖아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건데 만약에 윤석열이 경제 대통령 되겠다면 사람들이 막 웃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쓸 수 없는 그렇죠. 슬로건이죠. 위기에 강하다는 건 지금 이제 위기 국면은 분명히 있죠. 코로나 등등에서.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컨셉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에는 위기 대처 능력이 중요한데 경험, 정치적 경험, 행정적인 경험 이런 부분도 내포돼 있지 않나요?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위기 돌파 능력 같은 거를 봤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 뭐 물론 세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위기 극복이라는 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위기 극복이 어떻게 되느냐. 네. IMF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IMF를 뚫고 나오는 그 시간이라든지 그 보여줬던 어떤 국민의 어떤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의 어떤 방역,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도 전 세계 어느 곳보다는 이 확진자 수도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높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방역이 이 정도 됐으면 이거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경제로 연결되는 것인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 누구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이 바로 딱 얘기잖아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슬로건은 네. 귀에 걸리는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 뭐 국민이 내일 키운 윤석열이에요. 아 국민이 키운 윤석. 예, 근데 그걸 누가 키웠다고? 네, 냉동 인간이. 그래서 별로 이게 남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피나 슬로건을 할 때는 귀에 탁 꽂히는 게 있어야 돼. 임팩트 있는. 그거 그냥 후킹 예. 탁 갈고리로. 예. 근데 없어요, 그게 윤석열은. 그래서 뭐지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문 정서만 지금 이용하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욕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슬로건은 약간 애매모호한데 여기는 인물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실 그 반문정서에 기초해서 정권 심판론에 기초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그게 정권 다죠. 심판을 세게 걸지도 않았더라고. 그때 그거 말고는 할 것도 없을 테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잘된 카피가 이런 거거든요. IMF 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준비된 대통령 든든해요 김대중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게 잘된 카피거든요. 네, 아주 그렇죠. 백미예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나라를 나라답게 적폐청산 이거는 그게 또 딱 맞는 거거든요. 타이밍에. 예. 근데 그 나라를 나라답게가 뭐냐면 우리 탄핵 그 광화문 촛불 시현장에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네. 이게 국민이 만들어준 카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위기 그리고 국난 극복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으면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 이런 좋은데! 거. 이런 거 좋아. 그 귀에 딱 꽂히는 게 없네. 멋지네. 진짜. 그 그림도 연상이 되고 사진이 딱 들어오는데 다리 야, 쭉 뻗고. 편안하게 구두바 올려놓고. 예. 그 뭐 국민이 선택한이 아니라 국민이 점지한 뭐 약간 이쪽으로 무속적으로.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윤석열 캠프 참모라면 생각나는 좋은 카피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천기 누설이든. 어쨌든 선거 기간의 캠페인 기준을 크게 보면 유능과 무능의 대결, 준비된 것과 어떤 초짜, 그렇죠. 미숙한 그런 어떤 선무당 이런 어떤 구도로 일단은 짜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무당 밀고, 같네요, 선무당. 선무당이 사람 잡죠. 그리고 이제 구전에서는 주술 정치, 그러니까 한 축이 무속과 신천지, 주술 정치가 하나고 하나는 지금 검찰공화국. 그렇죠. 입니다. 그 정치보복, 검찰공화국 이게 두 축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크게는 이제 메인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유능과 무능 대결. 그다음에 주술 정치. 하나는 검찰공화국 이런 부분들을 정치보복. 네, 정치보복, 검찰공화국. 그렇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냐, 검찰공화국이냐, 검찰 독재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홍보 활동을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이번에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 그리고 5년짜리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헌법 1조를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요. 헌재에서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헌법을 훼손하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이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 이제 특보단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장도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지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한 반감, 거부감 이것이 극대화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극대화됐죠. 뭐 입에 거품을 부글부글 막. 뭐 이민 가겠다, 못 살겠다 이거 그리고 반드시 이제 얘기했나? 우리 이제 그 특보단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도와줄 분 중에 마포구 이제 축구하시는 분들 조기 축구에 60대 상비군이 오셨는데 완전히 막 치를 떨어요 막.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쓰리 쿠션으로 우리 선거운동을 많이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결기가 달라지죠. 네, 완전히 있잖아요.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막 그리고 야 도대체 아무리 그랬지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주에 갔다 왔는데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사람들 몇 명 들어보니까 다 그거야.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처음엔 잘 안 통했는데 야 진짜 아빠 잡혀가. 내가 글 많이 올렸어. 이거 잡혀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사 생각이 달라진대. 아빠 일로 되니까. 우리 지지층들로 하여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윤석열이 본의 아니게 만들어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문 대통령 그 부분도 그렇고 다 연결돼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족발 열차도 그렇고 그 서울 지역은 그럼 목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서울 지역 뭐 목표를 정했나요? 득표율이라든가 유세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후보가 이번에 모든 선거에서 안 한 걸 이번에 후보가 했습니다. 뭐냐 후보가 직접 마포구 선거 공약 6개를 얘기해요. 아 지역별 공약. 지역별 공약. 그래서 뭐 마포구, 뭐 성동구, 종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있는 뭐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지역의 이제 분들은 아니 우리 지역은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이재명이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뭐.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공약 또 이제 동별로 공약. 그래서 이제 우리 마포을 같은 경우도 3개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홍대에서 그 지하철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타가지고 성산동, 네. 상암동, 강서구, 부천까지 가는 아, 지하철이 있거든요. 예. 그게 성북광역철도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올해 2조 1,000억이 이제 그게 총 예산인데 4,700억이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들은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조기에 이제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큰 슬로건, 큰 공약도 있지만 지역별 공약을 구별로 맞추면 맞추면 이걸 진짜 이제 디테일한 거리연수막에 예. 함께 지금 그리고 이제 내건다. 성산 이동에 성산 자동차학원이 있거든요. 네. 그게 7,000평인데 그게 이제 자동차학원이 나갔어요. 명품 가족공원을 만들겠다. 대선 후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얘기와 작은 얘기를 적절하게 지역 공약을 다 반영해서, 얘기합니다. 지역 공약을. 동시에 그래서 한다는 거지. 예. 각 지역구 의원이나 원외위원장, 시의원, 구의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동네에서 하면 돼요. 그러네요. 네. 큰 얘기는 좀 의원님이 근데 하시고 그게 이번에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게 아이디어. 지역별로. 근데 너무 또 지역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임플란트 어르신 뭐 이미 많이 걸었던데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 임플란트 그런 거는 확대 뭐 많죠. 이런 거. 예. 자, 근데 이제 동네 분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아니 근데 이재명 되면 우리 동네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얘기 나오고. 그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 동네하고 관계없고 나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거 파리 지하철 낮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거든. 이재명이 되면 우리 동네 정청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총선 공약하고 이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마포을 1등 목표. 1등? 네. 1등이 전체 25개 구 중에 49개 지역구 중에. 지역구 49개 중에? 지역구 네. 중에 알겠습니다. 자, 저 진보의 금기 깨기 인서트 하나 올려주세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던데 진보 진영은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이 쇼츠를 만들었더라고. 자, 올려주세요. 토목건설 그동안 진보의 금기였죠. 금기? 그러면 깨야죠. 필요한 다리, 건물, 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출퇴근 지옥 해소 저는 수도권의 GTX뿐 아니라 전국에 꽉 막힌 도로 제가 다 뚫겠습니다. 강남 도로도 지하화하겠습니다. 강남 땅값 올려주는 거 아니냐고요? 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요? 우리 직장인들 칼퇴근 해야 된다니까요. 광화문, 종로, 용산, 청량리처럼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 지하차도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혼잡도로 싹 바꾸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칼퇴근 막는 전국의 막힌 도로 싹 뜯어 고치겠습니다. 출퇴근 지옥 해소. 네. 네. 잘 보셨죠? 이 동영상 많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머리 써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하면 왠지 뭐 토목공사 이런 인프라의 소극적이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고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혹은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저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돼야 재개발도 하고 그쪽이 돼야 뭐 땅도 뒤집어지고 그쪽이 돼야 나도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측은 그동안 뭐 평화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고 이런 것들 내가 먹고 사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했던 부분들 이재명 후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카피를 잘 뽑은 게 토목건설 이런 거를 진보 진영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도심 지하 적절하겠다. 도로 뚫고 네. 뭐 지하철도 연장하고 칼퇴근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출퇴근 편하게 해주고 칼퇴근 시켜주겠다. 이렇게 연결을 한 그렇죠. 거거든. 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카피들도 잘 뽑았어요. 어떤 수혜가 있는지, 어떤 이해가 그렇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잘 뽑았다. 측면에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추경이 지금 물거품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이 꽤 셀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참 면목이 없고 답답한데 이게 이제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 극구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또 민주당이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의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고민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미안하다. 그리고 대선 이기고 나서 긴급재정권 요청을 해서 다시 추가로 하겠다. 그 얘기는 했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8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정부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금 처리를 지금이라도 하고 그 얘기죠. 네네. 지금이라도 하고 저는 주장이 그거예요. 저도 지금 방법은 없다. 저는 뭐냐면 딱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설득이 서로 안 되니 지금 하고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발동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딱 이렇게 설명하자고. 딱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카피. 좋아요. 딱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책임집니다. 50조 책임집니다.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가야 돼. 딱 한 달만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 알고 있기로는 18조까지 대략 된 것 같아요. 네, 18조는 됐으니까 이제 한 그러면 30조 정부가 남다. 그거는 오케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냥 하자고 단독으로. 나도 그게 맞다고 봐요. 단독으로 하고 예, 그럼 30조. 국민이 반발하겠지. 예. 그럼 당신들은 18조라도 반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재명 후보가 긴급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만큼 안 됐다. 부족하다. 미안하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가는 트랙이 맞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딱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가고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 일부에 소개해드렸는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일단 이 공약을 널리 알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월 48,000원 정도 줄여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네. 이 지역 가입자들 건강보험료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지역 가입자고 저희 집값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올랐지. 그러니까 매년 11월에 그 기준을 잡잖아요. 네. 그래서 올랐더라고요. 네. 뭐 48,000원까지는 안 오르고 네,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라. 이거를 지금 당에 가서 내일 의총에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워낙 공약이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네. 지역 가입자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건 피부로 짝짝 와닿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플래카드로 좀 많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건의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초기에 그 작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근데 불국에는 저 이제 의원님이 노력하는 걸 이제 다 알고 있고 네.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좀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오늘 조계사 앞에서 네, 불교 공약을 따로 오늘 발표를 좀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9개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음력 설날, 설날 관음사 갔었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도 한 5개 정도 또 갑니다. 네. 1월 2일. 뭐 그 제가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교계에서도 문화재 관람료 부분 빨리 법을 통과시켜달라 좀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무조건 희망적으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어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좀 이런 거고 실제로 만나 보면 하여튼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도 무속은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렇죠, 그거야. 네. 그게 또 먹힐 것 같아. 그렇죠. 네. 무당하고 불교계 아무 관계가 없거든.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우리 지지자들 끝으로 힘내서 열심히 뛰셔야 할 것 같은데 지지자들도 이제 진짜 한 몸으로 뛰는 시기 아닙니까?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서 시작된 거죠. 당장 시작되는데 한 말씀 하시죠, 지지자들.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네. 저는 이제 내일 마이크를 잡고 계란 장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사세요, 뭐 그거? 아니. 계란이 왔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제가 오늘 의원들 단톡 텔레방에도 올렸어요. 이렇게 한 1분 정도로 이렇게 왜냐 누구나 앉아서 뭐 서서 듣지는 않으니까 올리고 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이제 같이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3주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이재명 얘기하기도 바쁜데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저게 문제다 이러면서 서로를 좀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막 이런 일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박시영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선거 끝나고 하려고는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내부 총질은 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래서 뭐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좀 염치 없는 부탁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잘못하는 거 좀 3주 동안은 좀 참고 네. 그래서 화력을 저쪽에 향해서 총구를 밖으로 돌려달라.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자, 서광이 보입니다. 서광이 보이고 징조가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판세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좋아졌고 초박빙 상태지만 저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대신 긴장감을 더 느껴 하고 좀 희생할 사람들은 또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동을 좀 많이 주는 남은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자 슈퍼챗 주신 분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래당원 중에 양희웅님 지난주에 안 쐈죠. 네. 이번 주 3번 쐈습니다. 그래. 좀 캥겼구나. 아무튼 고맙습니다. 유도라지꽃님, 도로시님도 2번 보내주셨고 대나무님 그리고 JHKES리님 그리고 자연인 진아님, 지화님, 이카루소님, 최완규님, 변보민님, 황윤하님, 황윤아도 청래당입니다. 예, 한성우님 그리고 김간혜 박사님은 4번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김관혜 박사? 예, 그리고 김생뚱님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예. 청래당 당원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30만 저희 3월 9일 날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청래당 당원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